두 번째는 뭘까요? 보시죠. 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본관 모습이고요. 압수수색이 결국 또 불발이 됐죠. 청와대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불발이 됐는데 특별검사팀은 안 되고요. 택배 차량은 오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최지봉 교수님 어제 네. 그 5시간 만에 결국 이제 특검팀이 철수를 했잖아요. 네. 압수수색 불발됐는데 네. 어떻습니까? 뭐 청와대가 일단 예상대로 일단 그 경내 진입을 불허했는데 네. 예상된 시나리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특검 예. 입장에서는 사실 네. 일반적인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뭐 제출된 것만 받고 이런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하는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자체가 막힌 거고 제가 볼 때는 특검도 물론 특검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일정 부분 예상을 했을 걸로 봅니다. 근데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첫 번째는 일단 국민들한테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그러면 처음부터 자료만 받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게 더 비난이 등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검 입장에서는 특검이 압수수색을 그럼 우리는 안 하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냥 주는 거 받아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특검 입장에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첫 번째,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나 관점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쨌든 청와대나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단을 일정 부분 사용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청와대 검증인은 같지 않지만 이번에 압수수색 받으면서 영장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었잖아요. 뇌물죄로 피의자로 대통령 피의자로 적시를 적시를 했잖아요. 예. 그 부분도 청와대가 반발하고 있는 걸 보면 그것도 일정 부분 청와대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뭐 그게 클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김정한 평론가님.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 보도, 그러니까 한 프로그램의 뉴스 속보 속에 이 청와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택배 버스가 잡힌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누리꾼들이 특검은 못 들어가는데 택배는 저 들어가느냐. 보세요. 지금 저 들어가는 모습 보이네요.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SNS에서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특검이 영장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맞고 택배 차량은 자유롭게 드나들어도 되냐?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는 국가 기밀,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압수수색도 안 받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책임자 승낙을 받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 책임자라고 하는 비서실장하고 경호실장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일단 약간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청와대 경내로 진입하는 것을 불허한 게 과연 타당한가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게 만약에 청와대 논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와대 안에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논리가 맞으려면 택배 차량도 들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기치료 아줌마도 들어가면 안 되고 주사 아줌마도 들어가면 안 되고 네. 최순실, 박지용, 김영재 기타 등등해서 그동안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그럼 뭐예요? 예. 그러면 특검은 적이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보안 손님이라서 프리패스하고 그냥 막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는 것하고는 제가 볼 땐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문 밖에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명분이 있는가? 네. 제가 볼 땐 그거는 청와대 스스로가 명분을 일단 깨버렸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걸 청와대가 마치 무슨 그 엄청나게 와가지고 특검이 한 부대가 들어와가지고 확 다 휘짓고 다니면서 네. 그냥 다 뜯어갈 것처럼 뭐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 10개로 압수수색 열장을 분리해가지고 받아놨겠어요. 네. 네. 각각의 방, 그 안에 어떤 특정한 자료를 우리가 가가지고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걸 법원에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네. 특검이 우리가 가지고 다 뒤지겠습니다 해서 뒤집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필요한 것만. 법원에서 요런 부분이 타당하니 가서 압수수색을 하라고 얘기한 건데 흰색 압수수색. 예. 예.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과연 맞는 거냐. 네. 전 국민들이 생각할 때 명분이 없다고. 근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청와대 이제 경내에 결국 특검이 이제 진입을 못 했는데요. 특검은 이제 이런 거죠. 5시간 대치 끝에 압수수색 불발이 됐는데 특검은 이제 여기 연풍문이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연풍문. 여기는 특검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다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청와대 뭐 행정관, 비서관들 만나려면 여기서 이제 신분증 같은 거 교환하고 여기서 대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그냥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이 연풍문에 5시간 동안 그냥 기다렸다가 그냥 빈손으로 철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면 위민관이라고 이제 행정관들, 비서관들, 수석 비서관들이 근무하는 곳이 있는데 위민 1관에는 비서실장실, 정책조정수석실이 있고 바로 옆에 2관이 있는데요. 여기는 민정수석실이 또 자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를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옆에 보면 경호실, 의무실이 있고 여기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본관에 가면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이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근무하는 부속비서관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더 오면 대통령이 늘상 지금 생활하고 있는 관저가 있고요. 근데 관저는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용한다는 의무동, 뭐 이런 것을 압수수색하려고 했는데 백 변호사님,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청와대가 거부해서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특검은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재시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는 겁니까? 재시도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통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유효기간 한 일주일 정도로 받거든요. 네. 언제까지 받았는지 아세요? 언제까지 특검 받았어요? 수사기간 종료일까지 받았어요. 2월 네. 28일. 거의 한 달짜리를 그러니까 받은 거네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와.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슈퍼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물론 청와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뭐 특검에서 압수수색은 결국 진행하지 못하겠죠. 근데 28일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 이후에도 어떻게든 압수수색을 끝까지 시도해 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이후가 되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적어진 게 아니냐는 표현을 쓰는데 계속 응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 이후에도 압수수색이 만약에 진행될 수만 있다면 그거는 충분히 또 증거자료 확보가 가능한 거고요. 사실 특검에서 이번에 들어가서 확인하려고 했던 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전산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전산 서버는 말 그대로 이제 대통령 기록물 같은 거는 함부로 지울 수가 없는데 그게 함부로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자료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고 만에 하나 지웠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무엇을 지웠는지를 보면 무엇을 위해서 지웠는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로 또 처벌이 될 문제고요. 예. 또 지워진 것 중에 복원이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어떻게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피의자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피의자의 지금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 곳 그리고 청와대가 지금 어찌 보면 정호성 비서관, 김기춘 전 실장 그다음에 뭐 저희 이정수 수석까지 이렇게 이 과정을 보면 어찌 보면 저기 안이 범죄지란 말이에요. 범죄지면 범죄지를 압수수색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나요? 이제 그런 의미에선 네. 사실 압수수색에 응하는 게 맞는데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지금 네. 사실상 거부사를 밝혔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뭔가 숨겨야 될 것이 있구나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정 의원님, 이 판넬 가지고 뭐 설명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고 저한테 좀 전에 사인을 주셨는데 말씀하시죠. 아니 우리가 그 말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미운 건 미운 거고 무슨 얘기냐면 검찰에서 그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되잖아요. 네. 법원에서 발부해주지 않으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청구할 때 그냥 나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네. 민정수석실 막 이렇게 안 해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정책조정수석실하고 비서실장실 하면 네. 비서실장실에 있는 무슨 뇌물 블랙리스트 관련 무슨 서류 이렇게 다 특정을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네. 썼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뭐 경호실이면 지금 보안손님 관련해 가지고 누구 이거 보안손님 아무개 관련된 무슨 서류 이거 다 특정해서 지금 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검이 그냥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청와대가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 뭐였냐면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군사 기밀 있는 장소는 거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그 규정을 들여서 우리는 못한다라고 막은 거예요. 네. 이럴 때. 핵심은 지금부터예요. 한쪽은 법에 의해서 들어갔고 네. 한쪽은 법에 의해서 못한다 안 막은 된다고 겁니다. 그러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이 타이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싸워요? 물리적으로 막 들어가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요 지점이에요. 요 때는 예. 사실은 그 판단은 누가 해줄 거예요? 누가 심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 들어가라. 예. 뭐 안 된다. 들어가지 마라. 황교안 대행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아니죠. 황교안 권한대행은 여기에 네. 할 수가 없는 할 수 거예요. 없고요. 예. 이거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판단하는 문제예요. 네. 근데 막았잖아요. 네. 안 된다. 여기는 왜? 군 통수권자, 대한민국 헌법의 군 통수권자는 누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그렇죠. 대통령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 아니든 다른 대통령일 때도 그 다른 대통령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검은 무리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예, 이거는 다 자유재량 행위로 자기네들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 판단은 누가 하느냐? 제가 볼 땐 국민이 하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 그 평론가님 마음에 안 드시지 이 상황이 왜 청와대는 왜 문을 안 열어주냐 이렇게 말하지만 네. 청와대도 청와대 입장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형사소송법상 우리는 이거 안 된다라고 막은 거예요. 네, 그럴 때 법을 지켜야죠. 왜? 특검은 특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국민들이 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물리적으로 못 들어가죠. 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특검 밀고 들어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협조를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양쪽이 법을 가지고 주장을 할 때 이걸 해결해줄 제3의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그런 규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또 굉장히 크게 드러난 문제점인데 사실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게 문제점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의 사태이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2012년에 내곡동 사저 특검 때도 청와대 들어가려고 했다가 못 들어갔고 예. 11월 달인가요? 또 이제 검찰에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도 결국 못 들어가고 이미 제출 그랬죠. 받았잖아요. 네. 이번에도 또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일이 아까 말씀하셨던 건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예상을 못하고 이 법을 그 형사소송법 안에 그런 규정을 두지 못했겠지만 예.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생길 때는 이게 들어가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줄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양쪽의 법적 네. 그 대립을 할 때 이걸 판단해줄 뭐 제3의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원래 사실 법원이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어디에도 지금 그 관할권이 없어요. 법원도 없고 아무데도 없기 그렇군요. 때문에 판단은 권한쟁이 국민한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특검에서 2월 28일까지 받은 건 현실적으로 못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면 우리가 요청하는 자료를 좀 더 좋은 자료를 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작용한 게 아닐까. 알겠습니다. 아니, 예. 자꾸 조금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 그러니까 굉장히 순진하게 얘기하는 사람처럼 돼버려가지고. 근데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유의 사태예요. 진짜 이런 일들이 없었죠. 왜냐하면 수석들, 비서관들이 이렇게 줄줄이 다 구속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범죄 피의자들이 지금 줄줄이 거기서 국물을 이런 그 대한민국의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런 것도 청와대에서 무슨 법적인 명분을 가지고 예. 물론 조항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얘기할